6번 소비자 값의 효용함수는 x의 a승 곱하기 y의 b승이다. 단 a 플러스 b는 1. 소비자 값이 x제를 2단위, y제를 4단위 소비할 때 그의 x제와 y제 간 한계 대체율이 4라면 a는 6번 문제는 효용함수에서 한계 대체율을 도출해서 주어진 단서들을 대입해서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와 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4라고 했는데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x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이 되고 각 제와의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값을 정리를 해주면 bx분의 ay가 되고요. 문제에서 x제를 2단위, y제를 4단위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y에다 4, x에다 2를 대입해주고 그리고 a와 b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 b 대신 1-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고 분자와 분모에 2로 약분을 해준 다음 이것이 한계 대체율이 되는데 한계 대체율이 4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정리하면 a 값을 다음과 같이 3분의 2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통화 공급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이며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의 합이라고 정의하자. 이때 현금 예금 비율, 예금분의 현금이 0.6이고 지급 준비금 예금 비율, 예금분의 지급 준비금이 0.2라면 통화 승수는 7번 문제는 통화 승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화 승수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에 통화 승수를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통화 승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통화 공급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M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이고 본원 통화 MB가 현금과 지급 준비금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예금 비율, 여기서 보면 현금 나누기 예금이죠. 여기서 예금은 오른쪽에서 이 요구불 예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금 예금 비율을 스몰 cr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금 예금 비율, 이것은 지급 준비금 나누기 예금인데 얘는 소문자 RR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직접 묻진 않지만 만약 초과 지급 준비금까지 물어보게 되면 초과 지급 준비율을 정의를 해서 식을 도출하면 되는데 초과 지급 준비율이 포함된 통화승수 공식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은 법정 지급 준비금만 해당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도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한 다음 우리는 통화량과 본원 통화를 옆에 있는 이 비율의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 통화량과 본원 통화에 공통으로 현금 통화 C가 들어가 있고 지급 준비금 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C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C에 대해서 정리한 C는 CR 곱하기 D를 각 C 자리에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금과 초과 지급 준비금의 합이 R인데 그것도 여기 보면 RR과 이 R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스몰 rr 곱하기 d, 스몰 er 곱하기 d가 되죠. 걔를 그대로 mb의 r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과 mb를 각각 d에 대해서 묶어주고 통화량 m의 식을 mb의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d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우리는 통화 공급이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MB를 우변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것이 통화 공급이 본원 통화에 통화 승수를 곱한 식으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통화 승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 CR과 RR, ER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CR이 0.6, RR이 0.2, ER은 0으로 대입을 하면 그러면 통화승수 값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XJ 수요 곡선 QD는 100-P이고
y제의 공급 곡선은 QS는 P-2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XJ의 수요 곡선상의 한 점인 P가 60이고 Q가 40인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및 y제의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인 P가 100, Q가 80인 점에서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8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도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수요 곡선, Y의 공급 곡선이 각각 주어져 있고 탄력성을 구해야 되는 수요 곡선상의 점과 공급 곡선상의 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독립적으로 각각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즉,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법칙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양수로 변환해 준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수요량을 QD 그리고 Y의 공급량을 QS, 가격을 P라고 할 때,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들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죠. 이것은 각각 이렇게 변화분과 변화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dp분의 dqd를 구해야 되겠죠. 이것은 수요 곡선을 전미분을 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p분의 dqd를 구하면 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수요 곡선상의 점 P가 60, Q가 40을 제시했으니 이것을 P 자리와 QD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1.5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Y의 공급 곡선을 전미분을 해서 dp분의 dqs를 도출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공급 곡선상의 한 점 P가 100이고 Q가 80인 점을 대입을 해주면 1.25가 나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XJ의 수요 곡선 QD는 200-P이고 XJ의 공급 곡선은 QS는 P-4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이때 XJ에 대해 단위당 2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문제는 세금이 부과됐을 때 균형 변화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초기 균형을 도출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이니까 정리하면 이 P는 240이 돼서 P는 120이고 Q는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화에 대해서 세금을 단위당 20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서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경우를 가정하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20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생산자는 기존에 받았던 가격을 그대로 받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20만큼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20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Y축이 P니까 P의 위쪽 방향으로 20만큼 이동하려면 공급 곡선에서 P 대신에 P-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변환한 공급 곡선식과 원래의 수요 곡선식을 연립해서 도출하면 가격은 130, 균형 거래량은 70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전에 비해서 가격은 10원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10단위만큼 감소하는 균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 부과에 따라서 균형이 변화한 것이고요. 보기에서 묻고 있는 소비자 잉여라던가 경제적 순손실 같은 것을 구하려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750원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하죠. 최초에 소비자는
120의 가격으로 80만큼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세금 부과 후에 130의 가격으로 70만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 소비자가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되니까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인 가격 곱하기 수량, 이 네모의 면적만큼을 뺀 것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핑크색 삼각형이 최초의 소비자 잉여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 후에 가격은 오르고 소비량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지금 이 빗금 친 핑크색 부분을 뺀 나머지 삼각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 친 부분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면적이 7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거래량은 10단위 감소한다. 80단위에서 70단위로 10단위 감소했죠. 그 다음 생산자의 순수치 가격은 20원 감소한다. 생산자는 원래 1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130원을 받아서 20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지불을 하니까 실제로는 110원만 받게 되죠. 그래서 순수치 가격은 120원에서 110원으로 10원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원 상승한다. 소비자는 120원에서 130원으로 10원만큼 가격이 상승했죠. 4번은 맞는 보기고요. 5번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제에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존재합니다.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잉여가 이 사다리꼴 모양만큼 감소를 했고 생산자는 생산자 잉여가 이 빨간색 사다리꼴만큼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뺀 것이 생산자 잉여인데 지금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 생산자가 시장에서 받는 금액이고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이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과 이 가격선 사이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세금 부과로 인해서 이 빨간색 영역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보기 3번에서 알아봤지만 생산자의 순수치 가격은 110원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은 70이니까 이 110의 수평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C, D, E, F만큼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죠. 조세 수입은 단위당 세금 20원에 균형 거래량 70을 곱한 이 사각형, 즉 A, B, D, E의 면적이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는데 조세 수입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삼각형 BCD만큼이 경제적으로 순손실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갑의 소득 i에 대한 효용함수는 i의 0.5승이다. 갑은 구매한 복권으로부터 각각 50%의 확률로 16만원과 64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권에 대한 갑의 확실성 등가와 위험 프리미엄은 10번 문제는 기대 효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실성 등가와 위험 프리미엄을 묻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도출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대소득을 보겠습니다. 기대소득은 소득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16만원을 얻는 경우와 64만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확률이 50%니까 기대소득을 계산을 하면 0.5 곱하기 16 더하기 0.5 곱하기 64 해서 40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대효용인데 이것은 효용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즉 각 경우가 나타내는
소득을 효용함수에 대입한 효용값을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으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을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4가 나오고요. 그리고 64를 역시 대입하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대 효용은 6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확실성 등가를 살펴보면 확실성 등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값을 효용함수에 넣었을 때 효용값이 기대 효용과 같아지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이때 이 C2를 확실성 등가라고 합니다. 기대 효용을 우리가 6으로 도출했죠. 그래서 확실성 등가를 효용함수에 대입한 값이 이 6과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확실성 등가를 구하면 36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소득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대 소득은 우리가 40으로 도출했고 확실성 등가는 방금 36을 도출했죠. 그래서 40에서 36을 빼면 4가 위험 프리미엄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와 같이 기대 효용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각각의 소득 16과 64가 그려져 있고 기대 소득인 40 그리고 기대 효용 값인 6이 나와 있고 이 6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인 36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소득인 40에서 확실성 등가 36을 뺀 이 차이인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